일단 뭐 인테르 스쿠데토는 다시 한번 축하할 일이고 네. 예. 바르셀로나도 뭐 이번 라운드 바로 돌아오는 라운드에 확정이 될 수도 있죠. 이번 라운드는 가능성이 모르겠고요. 좀 높아요. 네, 엘크레이기 때문에 모르겠고. 높아. 네, 마지막 그 아스날 우승 확정되면 아스날 유니폼 입고 올게요. 이게 지금 약간 웃음이 아니, 이게 지금 왜? 이거 전형적인 추메 조롱 추메. 웃음인데. (2026년 5월 4일) 월요일 15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튼버렛을 스타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옥탄입니다. 자, 인테르 우승 우승! 축하합니다. 21번째 우승! 저희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먼저 저희가 예. 제일 먼저 우승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기부 종신! 무키부 정신해도 좋죠. 되죠. 아, 좋죠. 네, 우승 그림이면 아주 감독인데. 좋죠. 코파 이탈리아 결승도가 있어요. 맞아요. 그 1년 차에 우승을 하는 게 어려운 쉽지 일이죠. 않은 일이죠. 진짜 어려운 쉽지 일이죠. 않은 일인데 또 감독 경력이 길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 인테르 역사상 그 첫 시즌에 바로 우승한 감독이 네. 되게 오래간만이에요. 오. 이 전에 바로 첫 시즌에 바로 우승한 감독은 누구였나요? 무리뉴였습니다. 무리뉴가 꽤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구나. 0809 시즌에 와가지고 바로 우승을 했으니까 그때 이후로 처음이에요 지금. 근데 무리뉴는 그 전에 쌓아왔던 경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인테르가 만치니 때 이미 3연패를 그쵸. 한 팀이니까. 첼시에서 대단한 경력을 쌓았고 좋은 팀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리뉴가 우승하는 거는 좀 그래 뭐 무리뉴라면 해야지. 근데 물론 심자기의 유산이 있다고 합니다만 키부 감독의 경력을 봤을 때 네. 데뷔 시즌 우승은 그래도 뭐 찬영도 얘기했지만 네. 인정할 만한 네. 아주 뭐 좋은 성과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 레벨에서는 우승한 경험이 있지만은 네. 세리아 경기를 봤을 때는 그죠? 파르마에서 13경기 소화하고 왔더라고요. 네. 그 정도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감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면 이건 대성공이다. 네. 그리고 코파 이탈리아까지 가져온다면 데뷔 시즌 더블. 그것도 무리뉴 이후로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 더블 자체를. 시몬 인자기 감독 시절에는 시몬 인자기 감독은 코파 이탈리아도 우승했고 리그도 우승했지만 같이 한 적이 없어요. 없다. 예. 근데 진짜 약간 이렇게 와서 듣고 보니까 예. 시몬 인자기 감독을 뭐 폄하할 생각도 없고 아주 좋은 감독입니다만 왜 좀 그렇게 그 키보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좀 일부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보면은 시몬 인자기 감독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4시즌 동안 보면은 우승 트로피를 다 들어 올리다가 지난 시즌만 못 들어 올렸거든요. 아무것도. 네. 그러니까 그 앞에 2시즌은 코파 이탈리아를 우승했어요. 2번 우승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시즌에는 리그를 우승을 했죠. 네. 그 네 번째 시즌에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했죠. 음. 트래블에 도전하다가 네. 아무것도 우승하지 못했죠. 근데- 좋았는데 마지막에 좀 이게 네. 빠그라지는 바람에. 찬우가 비판한 부분도 있긴 있었지만은 네. 키부 감독의 가장 높은 점은 팀을 내부적으로 결속시키고 그죠. 외부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극찬을 듣는 호평을 많이 받았죠. 네, 그게 굉장한 능력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팀이 계속해서 힘을 발휘했기 때문에 지금 더블 직전에 있다. 지금 영조 형 얘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내부적으로 결속하는 거는 아르테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비호감을 존나 세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외부로 칭찬받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원래는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 아스날은 그 상황 자체가 네. 지난 3년간 3연준에 그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게 동정원의 시선으로 보게 느낌이 되거든요. 한번 해라 이런 느낌인데 니네는 절대 안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근데 그게 아스날 지지파는 간절해요. 맞아요. 우승이. 근데 반대로 따져서 야, 안 돼. 하지 마. 이런 팬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약간 그거죠. 너네는 원래 우승을 못하는 캐릭터로 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것도 네. 그렇고 아스날 팬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역설적으로. 역설적으로 너 이번에 미끄러지면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잖아요. 뭐 이런 약간 느낌이야. 그런 느낌이죠. 근데 키부 감독은 내부적으로도 팀을 잘 단단히 묶은 건 확실해 보이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도 막 적을 만드는 타입도 아닌 것 같고 네. 그 두루두루 선수 때부터 좀 관리를 잘했나 봐요. 그런 게 좀 있던 것 같고 그리고 하나같이 이제 선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결국 선수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있었던 그 실패가 굉장히 좀 마음에 크게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들을 쭉 봐도 키부 감독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키부 감독의 역할이 되게 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외부에서 외부의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들도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결과론적인 측면 이야기지만 사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지난 시즌 사실상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파리에게 대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아픔이 좀 컸겠죠. 거기다가 네.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바로 또 떠나갔고 그치. 그리고 나서 지금 12개월 만에 키보 감독 밑에서 우승을 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의 초점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팀의 완성도가 좀 높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으니 젊은 감독을 모셔와서 다시 한번 활기차게 가보자. 만들어보자. 물론 이제 선수들은 베테랑 선수들이 많지만 네. 이제 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젊은 피가 필요하다. 이 생각을 갖고 추진한 게 결국 성공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테르는 운영이 잘 되는 팀이에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팀이 돼버렸고 그게 이제 마로타의 공이 제일 큰 건데 네. 마로타가 이제 인테르에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콘테 감독 시절부터거든요. 그게 이제 마로타가 이제 인테르 오고 나서 이제 쭉 된 게 결국 이제 콘테, 시모네 인자기, 키부까지 거치면서 그 기간 동안 우승을 3번을 했으니까 결국 이제 누가 나가건 뭐 데려올 때는 뭐 마뜩 감독이건 선수건 간에 데려올 때는 좀 마뜩치 않은 것도 있고 이게 되나 맞아. 싶은 그런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은 그게 다 대체가 되는구나. 감독 때마다 지금 리그 우승을 가져오고 있는 네. 거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그 마루타가 온 이후로 가장 좋은 거는 성적이 꾸준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못 하더라도 막 4위 밖으로 밀려나고 이런 일이 없어. 없죠. 그냥 다 4위 안에 다 챔스 기복 없이. 꼬박꼬박 다 나가고 1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달리 보면 첫 시즌에 너무나 대단한 성공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그러니까 슬롯 감독처럼 진정한 테스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만든 지금, 팀이니까. 벌써부터 이게 저주거든요. 아닙니다. 아니 그냥 너무 좋은데 예. 저 인테리어도 입고 왔어요. 네. 예. 요즘 형님 송주원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왜요? 지금 하는 행동이 거의 이주원과 다를 게 없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그게 그거 전형이 저기 되더라고요. 그 유니폼 루카쿠 있을 때 있던 거 아셔요? 아 그거 알고 있는데 일부러 약간 아닙니다. 저는 난 루카쿠 의미인데? 행동을 하겠다. 이게 이제 호나우드 기념으로 나온 킷이 있어서 네네네. 제가 호나우드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호나우드 그걸 인생에서 그렇게 말고 인테리어 다른 시절이 걸 가장 했었어요. 좀 슬펐잖아요.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이 킷을 입고 있고 어쨌든 이거밖에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내년에 키부가 슬롯처럼 되지 않으려면 잘해야 된다. 아, 잘해야 된다. 어. 아, 걱정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뭐 얘기가 나온 김에 인테르 파르마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그냥 인테르 얘기를 붙여서 가보죠. 네. 사실 이 경기 이전에 꼬모랑 나폴리가 맞아요. 비기는 바람에 그냥 좀 또 이제 승점이 필요한 승점이 1점으로 또 줄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네. 되는 팀은 돼. 그래. 근데 이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 전 라운드 토리노전 이겼으면 경기 하기 전에 우승할 그냥 뻔했어요. 끝나버리는. 그냥 네. 우승할 뻔했어요. 야, 이것까지 보곤 그 큰 그림이었나. 이기고 승리야 이 우승을 딱 확정짓는 좋은 그림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홈에서 승리하고 그림이 우승하면 좋잖아요. 느낌이 그게 다르잖아. 그림이 되게 좋죠. 네. 그래서 보면서 느끼는 게 역시 될 놈은 뭘 해도 되는구나. 그래. 야, 그 전 라운드를 그렇게 2대 0으로 이기다 그 2대 2로 따라잡힌 건데 사실 엄청나게 실망스러운 경기였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콤모랑 나폴리랑 비기는 바람에 1점만 추가하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부담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죠. 경기 전에 뭐 그 분위기 자체가 이미 1점밖에 그러니까 사실 4경기에서 1점만 따면 되는 네. 거는 웬만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보 등신처럼 뭐 일부러 네. 꼬나박지 않는 이상이야. 4연패를 당하지 않는 이상 우승한다는 거는 사실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거의 뭐 일어나기가 좀 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기 전부터 막 보니까 무슨 다 바깥에서 이미 우승했어. 그 현지의 팬들이 다 경기장에서 그럴만해. 둘러싸고 이미 네. 다 우승했어 그냥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보고 있었고 그게 이제 선수들한테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몇 경기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전반전 출발이 다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깔끔하게 잘 출발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웠었고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은 몇 가지 경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차라놀루가 또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차라놀루가 빠지고 라우타로가 빠지게 되면 공격의 퀄리티에 되게 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차라놀루는 일단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이제 전체적으로 공격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공격의 그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네. 하는 거고 라우타로는 전방에서 이 좌우와 연결해주는 그런 효과들이나 아니면 자기 파트너 혹은 미드필더들과의 연계 작업들을 너무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우타로는 이제는 축구력이 진짜 물이 올라서 솔직히 이 선수가 있고 없고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팀의 공격력의 차이가 좀 많이 나게 됐어요. 이제 많이 이 난다. 선수가 예전에 그 처음에 인테르 와서 뭐 막 혈기왕성한 그런 느낌은 줄어들었고 그 루카쿠 따까리 하던 시절도 없어졌고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선수가 성장을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죠. 축구력 자체가 이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이제 잠깐의 후반에 이제 교체 출전을 했는데 출전하자마자 야 기가 막히네. 좌우로 내주는 패스하면서 딱딱딱. 자기가 내려와가지고 내주는 패스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 두 선수가 이제 빠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파르마가 원정에 와서 인테르 같이 1위를 달리는 팀의 원정을 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언가를 바꿀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몇 번 이제 날카로운 모습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 결정력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전반이 그냥 0대0으로 끝나나 싶었는데 그래도 전반 안에 튀람이 이제 한 골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네. 계기가 됐죠. 이게 보면은 지엘린스키 패스가 이제 워낙에 좋았었고 그러니까 튀람이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튀람도 사실 프랑스 대표팀에 뽑힐까 말까 사실 이번 시즌 느낌만 보면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월드컵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폼을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득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득점 2위까지 올라왔어요. 튀람이. 그래서 이 골도 넣으면서 이제 아마 인테르 듀오가 득점 1, 2위를 하지 않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남은 3경기 동안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가지고 아예, 이제 좀 출전 시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네네네. 좀 있어가지고 이 선수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티란 같은 경우도 또 골을 넣고 원래는 이제 무릎으로 미끄러진 세레머니를 하려다가 드록바랑 마찬가지로 중간에 덜컥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그게 그 역효과가 네,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세레모니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네, 무릎에 무리 가고. 부상당할까 봐. 부상당할까 봐. 혹시라도 네. 부상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전은 이제 앞선 채로 끝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도 사실 파르마가 뭐 이렇게 밀어낼 만한 힘이 좀 없었는데 파르마가 이제 교체를 하고 나서 조금 이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서 좀 기회가 나올 수 있었는데 뭐 키브 감독도 뭐 라우타로 같은 선수는 이제 출전시키고 그러면서 라우타로가 이제 들어가면서 축구력 한번 뽐내주고 그리고 바로 이제 어시스트를 하면서 미키타리안에게 어시스트를 했죠. 그래서 미키타리안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래서 두 번째 골을 넣고 이겨서 우승을 결정지은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좋아요. 굉장히 홈구장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승이 결정될 거라고 다들 믿어 의심치 네.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녁 경기다 보니 반 경기다 보니까 막 휴대폰으로 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라이트도 그런 비추고. 것도 하고 그러면서 우승을 이뤄내고 나서 이제 또 선수들 좋아하는 걸 보니까 네. 2년 만에 우승인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또 저도 이제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어쨌든 제가 이제 키브 감독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에 대한 기대치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강팀전 맨날 안 좋았을 때 실제로 이번 시즌 놓고 보면 강팀전 결과는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4위권 안에 있는 팀들과 경기를 해가지고 이긴 게 그게 숙제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다음 시즌에 대한 어떤 그 방금 이 초반에 영주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어 시험 때다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빅클럽과의 맞대결에서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유럽 대항전은 어느 정도의 모습을 그렇죠.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는 사실 굉장히 큰 네.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보이죠. 특히나 챔스에서 나름 상위권 성적이거든요.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이제 파리 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나름 좋은 성적을 거두고도 네, 그것도 물론 그 안에서의 강팀들 결과들이 다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근데 보대한테 그게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거는 그거는 좀 두 이제, 경기 다 모두 다 지면서 탈락한 하자가 거는 있죠, 그거는. 굉장히 큰 실패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강팀과의 경기들에서도 크게 뭐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 그것도 이제 큰 실패고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중요한 건 어쨌든 약팀들 다 패면서
승점을 쌓아올 만큼 쌓아 올렸고 저는 리그 우승은 강함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에 약팀들을 잡아내고 설사 라이벌 팀에게 진다 하더라도 다시 반등하면서 꾸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게 그쵸. 리그 우승이라. 그래서 장기 레이스는 승점 사냥이 중요하다고 진짜. 얘기를 하고 네. 승점 사냥하려면은 자기보다 순위 낮은 팀에게 확실하게 승리하는 것 그리고 홈에서 확실하게 승리하는 맞아요. 것 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응. 이게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경기가 이제 사실 3경기 남아서 네. 승점 페이스만 따지면 91점 페이스거든요. 오, 90점 넘기면은 뭐.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승점을 그렇게 못 쌓은 것도 아니에요. 네, 그죠. 다만 비슷한 전력 혹은 그 이상의 강팀들과의 대전 자체가 그러니까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했던 게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경쟁팀들 라이벌 팀들이 좀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세리에를 봤을 때 중요한 부분들은 득점력이 되게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 거의 모든 팀들이 인텔을 빼고 인텔은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인텔도 강팀전 상대로 많이 넣은 건 아니죠. 강팀전 상대로 많이 넣었다면 이렇게 성적이 안 좋지는 않았겠지. 네. 근데 약팀들 상대로는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인텔을 빼고는 다른 팀들이 다 득점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빈공. 굉장히 부진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꼬모랑 나폴리 얘기도 하겠지만 그 경기는 꼬모가 이겼어야 되는 경기. 네. 근데 거기도 골을 못 넣어가지고 결국 비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시즌도 좀 그런 기미가 보였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거보다 더 심해졌어요.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팀들이 기대 득점에 비해서 실제 넣은 골수가 부족합니다. 결정력 부재. 네, 결정력 부재가 좀 커요. 물론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뭐 레테기 같이 우승한 공격수가 뭐 이적한 것도 영향이 있지 않냐.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영향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도 리그 전체의 분위기 자체가 수비하는 거를 좀 더 우선시하는,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거의 분위기가 생긴 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그런 게 좀 있고 그런 걸 보면은 결국 이제 기대 실점은 다들 수치가 괜찮습니다. 대부분의 팀들. 수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비 기대 수치죠. 실점이 그거는 이제 약팀이건 강팀이건 가리지 않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허용한 기회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잘해. 잘 막아내는 편이야.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번 시즌에 보면 세리에 클럽들이 유럽 클럽 대항전은 실패라고 봐야 그죠.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뒀던 게 세리 클럽들인데 뭐 유로파 리그건 컨퍼런스 리그건 챔스건 마찬가지고 괜찮은 성적을 거뒀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거의 완전한 실패거든요. 다 아래 땅 유로파도 마찬가지고 컨퍼런스 리그도. 근데 이게 결국에는 수비를 우선시하는 것만으로는 좀 어렵다. 결국 공격력이 담보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트렌드 자체가 이 리그 내에서의 세리에 내에서의 템포나 공격 스타일과는 다르게 저쪽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에너지틱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유럽 클럽 대항전은 그런 모습들이 더 두드러지는 편이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면 다음 시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리에 클럽들이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키보 감독이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고 트랜지션이나 네. 좀 더 다이렉트하게 축구하는 거 공격적인 축구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보여주려고 한 거는 맞아요. 다만 그게 잘 되진 않았죠. 잘 됐다고는 보진 않아요, 사실. 네. 물론 이제 약팀과의 경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아주 잘 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어쨌든 생각을 갖고 접근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리아 클럽도 그렇고 라리가 클럽도 그렇고 트랜지션 하에서의 득점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대 실점이 낮다는 것 중에 하나는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럼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으면 이걸 뚫기가 상대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수비 진영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공격적으로 전환했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이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강팀들은 공수 전환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 안정감 높이고 득점을 하려고 노력하는 팀들이 많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 뭐 라리가나 세리아 클럽들이 원하는 성적을 거두려면
트랜지션 하에서의 공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실점에 비해서 실제 실점 수치가 더 괜찮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회는 허용하지만 어쨌든 간에 득점을 많이 내주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를 미리 내려가서 로블럭 상태로 미리 자리를 잡고 있으면 당연히 득점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득점하기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건 결국에 만약에 우리가 공을 탈취해서 카운터를 치려고 할 때 당연히 많은 선수들이 아래쪽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카운터를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먼 거리를 네. 가야 되니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밸런스를 잡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은 수비를 하는 것에 좀 치우쳐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얘기도 돼요. 그렇게 자리를 잡기 전까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팀이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 팀들 중에서 나폴리는 사실 그걸로 우승한 팀이에요. 나폴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승을 한 팀이고 그리고 밀란은 이제 몇 번 이제 좀 뭔가 트렌디한 감독을 좀 데려오려고 노력을 했는데 뭐 쉽지 않았고. 폰세카 감독도 그렇고 홍세이사 감독도 그렇고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지려고 했지만 그게 결국 실패를 했죠. 네. 그래서 저는 밀란의 감독이 알레그리로 바뀐 건 이해할 만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그럼 어떻게 구간이 명간이죠 그러면. 경험 있는 사람 데려오자. 네. 안정적으로 가자. 네. 그런 게 느낌인데 결국 이제 그것도 이번 시즌 결과를 놓고 보면 한계치라는 느낌이 좀 들죠. 결국 이제 사스올로랑 경기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사스올로랑 경기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최근의 결과들을 놓고 보면 승점을 진짜 많이 못 쌓았고 드랍을 많이 했죠. 저는 뭐 이번 시즌에 키무 감독이 그리고 인테르가 우승한 것 자체는 인테르 팀이란 자체가 네. 지난 시즌에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서사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당연히 축하의 말을 하고 키퍼 감독에도 축하의 말을 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생각도 있어요. 이거보다는 좀 더 축구 잘해야 된다. 더 잘해줘야 이거보다는 된다. 축구를 잘해야 네. 인테르가 지난 몇 년 동안 리그 내에서 가장 꾸준한 팀이었고 그다음에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성적도 좋았고 그런 팀인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사라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인테리는 스쿠데토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사실 우승 직전까지 왔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오사수나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고 네. 레알 마드리드로 승점 14점 차 벌려놨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11점 차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남은 경기가 4경기니까 사실상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르셀로나가 모두 지고 그렇죠. 레알 마드리드가 모두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좀 불가능에 불가능에 가깝다. 가까운 근데 그 가운데 35라운드가 엘 엘클라시코예요. 클리죠. 네. 그래서 35라운드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우승 여부가 확정될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무승부만 해도 네. 우승이 확정이니까요. 그렇죠. 그냥 그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선 그거죠. 그냥 그걸 이기고 그래도 이겼어. 나고 이거밖에 없어 진짜. 최대한을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근데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그 경기 잡아야 돼요. 네. 왜냐면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하나는 엘클에서 지는 건 또 이야기가 다르죠. 전반기에 엘클에서 이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이기면 엘클 더블이에요.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무관이지만 엘클만은 우리가 잡아간다. 그럼 중심.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야 니네 그래서 엘클 이겼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작은 위안이 될 수 있죠. 그거는 네. 특히나 두 팀 간의 라이벌리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거라도 하나 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만에 하나 퍼센트는 낮지만은 네. 엘클 결과에 따라서 팀 분위기가 바뀐다면 또 전승 전패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이제 그거는 에이, 희망 그거는- 회로와 시나리오인데 네, 만에 하나. 그러니까 본인들은 마지막까지 전승하는 그림은 그래도 팬들을 위해서 보여줘야 네, 되는 보여줘야 이유는 되니까. 있는 거니까. 네. 승점 어쨌든 뭐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네. 지금 바르셀로나랑 벌어진 격차를 최대한 줄이긴 해야죠. 그건 맞아요. 자, 어쨌든 바르셀로나는 오사수나를 잡아내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바르셀로나, 인테르 또 각 리그의 정산을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음 시즌에 대한 준비도 바르셀로나는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월드컵 이후에 어떤 그림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지 플릭이랑은 좀 앞으로 좀 더 가는 그런 그림이 이어지겠죠. 네, 세부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2028년 플러스 1년. 근데 한지 플릭 감독이
그 계약을 맺을 때 장기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1년씩 늘리기를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 플릭 감독하고 2028년 플러스 1년이라고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니까 상황을 봐야 되는데 한지 플릭 감독이 마지막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 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생각해보면 한지 플릭도 리가는 지금 따고 있는데 네. 유럽 대항전의 성적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가 생각보다 바르셀로나가 지금 챔결 간 지가 좀 됐더라고요. 꽤 됐죠. 네. 그 마지막 우승이 트래블 했을 때니까 네. 2014-15 시즌이죠. 그러면 이제 10년이 더 된 건데 네. 아까 키브 감독도 일단 뭐 데뷔 시리즈지만 리그에서 우승하고 더블할 가능성이 있으나 유럽 대항전의 성적이 아쉬움. 바르셀로나 팬들도 한지 플릭이 좋은 감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결국 유럽 대항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과 요구는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 해본 감독이니까. 그치. 트래블 6관왕을 해본 감독이니까. 네. 해본 근데 감독이니까. 한지 플릭 감독이 챔피언스리그에서 나쁜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건 아니죠.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 전에 바르셀로나가 유로파리그 가서 막 패배하고 막 이랬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때 재밌었죠. 그럼 재밌었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좋은 시절이었어. 바르셀로나 챔피언스리그 4강, 챔피언스리그 8강이거든요. 네. 한지 플릭 밑에서 나름대로 성적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트래블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실 때도 있는데 저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4강이 현실이었고 올 시즌은 8강이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올 시즌 내내 네, 문제였으니까.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 바르셀로나 수비를 파괴할 수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진이 형성이 됐어요. 루크만 영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즌 고쳐지지 않으면 수정되지 않으면 바르셀로나는 또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라리가 같은 경우는 장기 레이스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보다 많은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 당연히 승점 획득하면서 우승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바르셀로나의 공격 라인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면서 우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레알 마드리드하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생각보다는 안 좋았죠. 올해 힘들었죠. 네. 이래저래. 그래서 그거의 여파도 좀 있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라리가 우승에 만족한다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챔피언스리그는 아쉽지 않은데 코파델레이는 좀 아쉬워요. 아, 코파델레이. 네. 결국 이제 소시에다드가 우승하긴 했는데 그죠. 코파델레이 1차전에서 너무 많은 골을 실점한 거 아닌가? 그 2차전에서 조금만 더 뛰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코파델레이는 좀 아쉽긴 한데 챔피언스리그는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요 정도의 성적이다. 네, 그래서 챔피언스리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어떻게 선수 영입으로 고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전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가? 이게 다음 시즌 숙제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바르셀로나 쪽으로 가는다라는 이야기의 어떤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바르셀로나가 오랫동안 베실바를 원했고요. 네. 그 베실바도 이제 맨시티를 떠나기로 확정이 됐으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연결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그 위치에 뛸 수 있는 선수가 많아요. 많죠. 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사실 워낙에 멀티로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뭐 그럼요. 유벤투스 얘기도 있고. 유베 얘기도 맞아요. 네, 유베도 연결되고 어. 있고요. 그래서 이 베실바가 뭐 측면에서 뛸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뛸 수 있으니까 베실바를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무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르셀로나는 선수 영입에 무리할 이유가 없어요. 아,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물론 베실바가 온다면 전 개인적으로 올모를 비싼 가격에 판매해도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그 올모를 비싼 가격에 하자마자 미소가 이렇게 번지는데. 네. 아니 근데 그 올모의 비싼 가격을 누가 사줘? 사우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관심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역시 관심이 있는데. 눈탱이는 프리미어리그다. 근데 이제 그 올모를 그러면 이제 비싼 가격이라 하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뭐 산대로 네. 팔면 됩니다. 아, 그 정도 가격 네. 원금 회수만 하면 된다. 네, 원금에 수환하면 돼요. 왜냐면 그동안 올모가 해준 것도 있고 네. 지금 와서 해준 게 있다니 형님. 여태까지 그렇게 비난을 하고 아니요. 있어요. 올모의 감가가 많이 된 거 플레이는 아닙니까? 비난하지만 네. 네. 그러니까 올모가 오고 나서 바르셀로나의 성적이 나쁜 거 아니었잖아요. 네. 올모가 뛰는 시간도 그렇고 그런 거 생각하면 갑자기 올모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좀 바뀌신 것 같습니다. 아니 올모는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바르셀로나는 선수 정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지금 뭐 올모, 카사도 그리고 쿤데, 네. 발데, 아라오 골키퍼는 뭐 테오슈테겐 슈체즈니도 슈체즈니, 이제 어. 떠날 것으로 보이니까 야, 그럼 그러니까 대폭 정리할 정리를 해야 선수들이 되는구나. 굉장히 많고 루니 바르다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유벤투스나 세리아 클럽하고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라민 야말이 부상당한 다음에 루니에게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루니가 시즌 초반에 보여준 게 있거든요. 그런데 루니가
밋밋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대1 돌파도 밋밋하고 플레이 자체도 밋밋해요. 그 일부 팬들은 얘를 그냥 반대발 윙어로 오른쪽에 두는 것보다는 그냥 정발 정발로 윙어로 두자. 왼쪽에 두는 건 어떠냐. 네. 레시포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니 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루니가 아쉽다고 느껴질 때 이 오사수나전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고전했거든요. 그런데 한지 플릭 감독이 62분에 3명 교체하면서 변화를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상 투톱으로 바꿨어요. 네. 레반도프스키가 선발로 나왔다가 원톱이었다가 페란이 오른쪽으로 들어갔지만 공격 전개할 때 페란이 전방으로 앞으로 올라가면서 투톱처럼 움직였는데 80분 이후에 이 두 선수가 각각 한 골씩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레시포드를 넣어서 루니를 뺀 자리에 오른쪽에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라민 야말이 뛰던 자리에 레시포드를 투입한 거예요. 그래서 레시포드가 도움을 기록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그 골 장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레시포드가 멋있었나요? 페드리가 엄청 멋있었어요. 아. 볼이 없을 때 선수의 움직임이 왜 레시포드가 중요한지가 멋있어야 드러납니다.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 항상 좀 멋있어가지고. 그러게. 레시포드가 볼을 잡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준비할 때 페드리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레시포드 앞쪽 공간으로 압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페드리에 신경 쓰다 보니까 간격이 살짝 벌어져요. 그때 레시포드가 굉장히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고. 야 이거는 레시포드 염력이네. 아 그럴 수도 있죠. 염력이죠, 그렇게까지 염력. 얘기한다면 뭐 네, 점을 믿으시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레시포드가 됩니다. 이제 페드리한테 얘기를 한 거지.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딱 이거지. 어제 이게 예. 당군형이랑 그 최강 창민이 왔었는데 레시포드가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하면서 당군형은 곧장 바로 매각할 곳을 찾아야 되더라고. 아 근데 저는 메뉴 팬들이 그냥 바르셀로나가 영입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메뉴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돌아오더라도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팔더라도 금액 자체가 3천만 유로보다는 훨씬 많이 받을 겁니다. 저도 높게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레시포드를 살 수 있을 만한 클럽은 잉글랜드에서는 뭐 구매력이 있는 클럽들이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고민에 빠진 쪽은 바르셀로나예요. 아하. 공격 포인트 보고 그리고 중요 경기에서 한 건씩 하는 거 보면 아 얘를 데리고 있고 싶어. 그런데 아 이 종류를 주면서 완전 영입했을 때 그러기는 또 애매해. 그 다음에 태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 뭔가 플레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얘는 바르셀로나 틱하지도 않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제인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제인대 해주면 안 빌려 쓰자. 되냐? 예. 좀 양아치 같지만 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레시포드는 떠날 가능성이 크고요. 레시포드 떠난 자리는 다른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또 나오고 매우긴 있어요. 매운다 다른 결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산이 나거나 아니면 이적 시장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계속 있을 테니까 이거 그 레전드 매치 여러분 아마 기사 보셨을 겁니다. 네. 6월 초에 펼쳐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저희도 뭐 찬우 형도 영주 형도 쭉 오랫동안 요 업계에 계시지만 네. 이런 것들이 기획됐다가 실제로 안 치러지는 경우들도 많죠? 많아서 아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괜찮은 그림이라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6월 6일 날 맞아.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정이라고까지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일찌감치 들었어요. 네. 근데 똑같은 자세였어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월드컵 바로 전이에요. 너무 직전이라. 맞아. 그래서 이게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일찌감치 결정은 됐는데 OGFC 경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료가 좀 늦게 나온다 네. 이런 얘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왜냐면 이게 근데 시선이 약간 분산되는 느낌이라.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일단은 저도 이따가 바르셀로나 홈페이지에 떴습니다. 네. 바르셀로나가 레전드 매치를 돌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레전드 매치를 치르면서 뭐 시즌처럼 뭐 올 시즌 첫 경기다 두 번째 경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바르셀로나 레전드하고 리버풀 레전드 경기가 뭐 12번째 경기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르셀로나 쪽은 대충 명단이 나왔어요. 나왔고. 그래서 이 명단 보면은 와 심장이 웅장해지는. 예전에 심장이 가슴이 웅장해져요. 웅장해진다. 심장이 웅장해져. 심장이 웅장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심장 비대 이런 건데 그러게. 어쨌든 네. 여러분 웅장해진다는 건 맞습니다. 네. 이게 올리브에서 하죠? 네, 올리브에서 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보면 푸올,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부자가 같이 옵니다. 아버지도 와요. 예. 네, 아버지가 이제 요한 크루이프 그쵸. 시절 골키퍼였죠. 그리고 데코 오고 히바우드도 오고 여기다가 조르디 알바 오고 사비올라 오고 아비달 오고 정말 많은 레전드들이 옵니다. 멤버는 사실 아주 화려한 네. 편입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약간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바르셀로나 멤버들은 제법 공개가 됐는데. 네, 그래서 이제 토레스가 온다부터 뭐 히피아 몇 명 얘기가 나오고 제라드 있습니다. 얘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라드 네. 얘기부터 옵니다. 그래서 토레스 얘기도 있긴 맞아요. 있었는데 토레스는 지금 감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모른다.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6월 6일 날 펼쳐지는 게 거의 확정된 분위기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월드컵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전개됐다가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좀 뭐 그 날짜에 맞춰서 오고 그리고 바로 가고 아주 타이트하게. 네, 아주 타이트하게. 앞뒤 일정을 소화하기는 사실은 그 아이콘 매치나 쿠팡 플레이 시리즈처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그럼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앞뒤 일정들을 그 선수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선수들 원래 받았던 연봉이나 주급을 생각하면 그렇죠. 예. 하루하루 빼는 게 예. 그냥 분 단위로 돈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경기 펼쳐지면 네. 가서 봐야 되겠다 이 생각 갖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번에 물론 이제 바르셀로나 선수 사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갖고는 있습니다만 안 갖고 있는 선수 중에서 굉장히 욕심나는 선수들이 많이 와요. 그들에게 그래서 좀 사인을 받을 수 있게. 네, 받을 수 있게 뭐 이니에스타라든가 부스케츠라든가 네. 조르디 알바라든가 이런 선수들 사인을 좀 이번 기회에 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 올리브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네. 야, 분위기가 왜 이래? 네. 아니 좀 네. 뭔가 좀 급한 느낌이다. 예. 잘 치러지면 좋겠습니다. 네. 잘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게 잘 지금 되면 좋으니까. 일정이 네. 엄청 빡빡한 되게 거거든요. 바투예요. 왜냐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맞아요. 거라서 사실은 그 정도면 지금 이미 티켓이 오픈이 돼야 되고 맞아요. 이게 팔려야지 네. 지금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가 들어오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책정하거나 혹은 돈이 더 필요하면 뭐 어디서 끌어오고 이게 네네. 원래는 한 달 전이면 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좀 빡빡한 느낌이 네. 있어요. 지금은 지금. 티켓팅이 들어갔어야 맞아요. 지금 딱 되는데. 열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축구 팬들도 아이콘 매치 뭐 원투를 다 경험했고 네. OJFC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축구 팬들 입장에서도 레전드들이 많이 와서 경기를 하는 게 익숙해졌고요. 이제는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한국에서 레전드 매치를 펼치는 거에 대해서 세계 각 구단들도 아 이건 뭐 이상한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여기 같아요. 자주 하고 잘 되네 이 네. 생각을 할 테니까. 그리고 뭐 슈퍼러브가 네. OJFC를 진행을 했지만은 아 진짜 경기 정말로 진행 잘했거든요. 그 아이콘 매치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진행을 이제 노하우가 정말 있으니까.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노하우를 봤을 때 아 얘네들은 레전드 매치를 정말 잘하는 곳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축구 팬들에게는 굉장히 행복한 순간들이 매 시즌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탈리아로 잠깐 넘어가서 아까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펼쳐진 경기인데 네. 꼬모 나폴리 경기는 경기 내용을 막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 일단 0대 0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매직 넘버가 1이 돼서 인테르가 수월하게 우승을 확정지을 수 있는 건데 파브레가스의 코모 그리고 콘테의 나폴리입니다. 파브레가스의 코모는 분명 이번 시즌에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남겨준 게 네. 맞죠? 네. 굉장히 좋은 축구를 했었고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이탈리아 클럽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선수가 별로 안 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조금 느낌이 스페인 느낌 많이 나죠. 맞아요. 좀 눈에 많이 네. 띈다. 그리고 젊은 감독인데 기존에 있었던 그 아주 베테랑 감독들이랑의 설전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기존 세리아 쪽에서는 저도 약간 눈에 까신데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큰 클럽들이 시선을 끌어요. 확 끌어가죠. 왜냐하면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네덜란드 커넥션이 있었고 그리고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도 포르투갈 커넥션이 있고 네. 뭐 지금도 꼬모 같은 경우에도 에스파냐 커넥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커넥션들이 이루어졌을 때 뭔가 보는 재미가 있고 특색이 있으니까요. 거대 자본. 더군다나 꼬모라는 그 꼬모수 위치에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미지, 아주 어린 감독, 그다음에 스페인 커넥션, 그리고 어쨌든 성적 잘 나오고 이렇다 보니까 경계의 대상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이탈리아가 월드컵 못 나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탈리아 선수가 안 뛰는 없다고? 팀이 있어. 약간 이런 게 예. 원래 이게 화살이 가게 그죠? 되잖아. 아무래도. 이게. 예전에 아스날이 벵거 감독 맞아요. 시절에 어. 베스트 11에 잉글랜드 선수가 없었던 적이 막 있거든요.
첼시가 처음에 베스트 11에 잉글랜드 선수 있었죠, 그런 없었을 경우. 때 맞아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뭐니 이게 잉글랜드 팀이냐. 그러니까 근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비판이 당연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탈리아가 축구를 잘하지 그랬어. 축구를 못하니까 이탈리아 선수들 안 쓰는 그런 클럽이 나오는 거지. 지난번에도 한번 네. 어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알베 형이 망연자실한 얼굴로 항상 아스날 경기를 피터 형이랑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되게 애매한 표정으로 그 축구에 집중하면서 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이제 유배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 찌프 홍보대사냐. 예전에는 진짜 관련된 사람이었었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알베형 유벤투스 막 트래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항상 그 파리 경기나 네. 아스날 경기를 옆에서 함께 맞아요, 지켜보고 맞아요. 있는 네. 이탈리아 아저씨 1 이렇게 됐습니다. 그 꼬모랑 나폴리 경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꼬모가 사실 많이 주도한 경기였었고 득점 기회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골대 맞고 막 이러면서 그 두비카스가 찼던 골이나 뭐 그런 것들 다 들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게 다 안 들어가면서 이제 네. 결국 득점을 못했고 꼬모는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중원 구성에서 나폴리가 밀렸어요. 이거는 사실 그걸 봐야 돼요. 케빈 더브라이너가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는데 케빈 더브라이너를 끼워 놓고서는 이제 중원 싸움에서 조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에너제틱한 모습들은 이제는 그러니까 부상이 좀 이번 시즌 많고 길기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즌 글쎄 나폴리 감독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하. 일단 콘테 감독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아하. 지금 누가 이탈리아 축구협회 회장이 되건 간에 네. 콘테 감독은 본인도 그걸 좀 원하는 느낌이고 내가 다시 이탈리아 살리겠다. 네. 근데 누가 되든 이제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거 콘테 감독만큼 어울리는 감독이 없어요. 우승할 수 있는 팀을 만들겠다 보게 되는 아니 그거는 좀 월드컵을 좀 힘들긴 해. 나가겠다. 네. 월드컵을 나가야죠. 일단 뭐 우승보다는 네. 유로 월드컵을 우승할 나가는 수 게 있게 중요해. 만들겠다. 그럴 수 유로는 있잖아요. 우승을 했어요. 이제 화살을 사실. 띄웠으니까. 만치니 시절 했는데 다시 네. 우승하고 이거 끌고 가서 월드컵 간다. 이렇게 할 수 유로 있잖아요. 사실 우승한 지 얼마 안 돼서 비교적 아주 최근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1년에 네. 그러니까 유로 2020인데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 21년에 우승했으니까 5년밖에 안 됐어요 아직. 네. 그래도 내 얘기는 네. 이제 월드컵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뭐 우승과 친근한 팀을 만든다는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감독이 콘테만한 감독이 없다는 뭐 사실 얘기예요. 기강이나 네. 여러 가지로 어떤 물론 콘테 감독의 토너먼트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 좀 뭐 왔다 갔다. 근데 예전에 대표팀 있었을 때 유로도 뭐 꽤 괜찮은 경기. 그때 결국 승차로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유로 2016을 생각해 보면 네. 그때 이탈리아 대표팀이 최악체다. 맞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받고 실제로 그런 느낌이었죠. 네. 펠레 같은 애가 그 주전 공격수를 뛰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펠레.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되게 약한 건 맞아요. 맞아요. 되게 아직도 저는 건... 자자의 그 승부차기 킥이 날아가고 있을 거라고 야, 생각합니다. 시몬의 자자 오랜만에 지금 들어본다. 예, 정말 와 자자가 와. 야, 예. 걘 잤어야지. 죄송합니다. 네. 네. 이거 아재 개그 안 자자가 통하네요. 버스 안에서도 아니고 여기 여기 다 같이 아니, 늙어 이러니까 거예요. 이러니까 영포티가 욕 먹는 거 아니야? 나 영포티 얘기 안 들어. 예.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콘테 감독 이후에 어떤 감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또 콘테 감독이 계속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드필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이번 시즌 뭐 여러 가지 부상 선수들이 여기가 나폴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힘들긴 했었는데 꼬모는 그 생각은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결정력이 좀 높긴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골을 확실히. 네, 골을 조금 더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브레가스 감독도 물론 태도가 바뀐 건 느껴져요. 그 전에는 네. 지난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강팀이랑 경기할 때는 꼬모 역시도 조금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즌 후반부에 와서는 강팀이랑 경기할 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를 평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좀 센 팀이랑 한다고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네. 우리 축구 하면은 먹히네라는 걸 아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의 경기들을 보게 되면 강팀전 할 때들 보면 꽤 괜찮은 경기들을 많이 보여거든요. 인테리전도 마찬가지고 나폴리전도 마찬가지고 문제는 이기질 못한다. 그렇죠. 그건 이제 문제죠. 그게 인테리전 그 두 번 다 이길 만한 경기를 했는데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남는 시즌이 됐는데 파브레가스 감독 개인으로서도 그걸 극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꼬모는 어쨌건 간에 이게 챔스가 됐건 아니면 뭐 유로파가 됐건 간에 나갈 것 같거든요. 나가서 이제 그 큰 대회 2개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리그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큰 대회 그러니까 유로클럽 대항전에서 또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그죠. 또 자신들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보다 위의 위인. 전력인 팀들과 상대하는 거 이거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증을 한번 받으면 파브레가스가 거기에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이제 빅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유럽에 있는 좀 모든 큰 클럽들이 다 보겠죠. 이제. 네. 나이 어리고 와, 요 정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차기 빅클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후보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꼬모는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예. 꼬모 그 회장 그 모기업의 회장이죠. 네네.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것과는 별개로 해서 계속해서 뭐 투자는 이뤄질 것 같은데 꼬모가 이제 유럽클럽 대회에 나가면 이제 문제는 FFP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전까지야. 안 그냥 나가니까 그치. 상관이 계속 없었어요. 의결했지만. 물론 리그 내에서도 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좀 관대하게 아마 예.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을 거고 이제는 이제 UEFA의 직접적인 이제 FSR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장부를 맞출 것인가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흥미롭긴 해요. 물론 꼬모는 임대로 데려온 선수들이 좀 많긴 합니다. 네. 좀 많은데 다음 시즌에 돼서 이제 전력 보강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선수 영입하고 또 어떤 선수 내보낼 거고 뭐 요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근데 챔스 경쟁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밀란도 유베도 모두 다 승점을 맞아요. 드랍했기 때문에 꼬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이제 이 세리에 남은 거는 우승 결정됐고 그다음에 강등은 2팀 결정되고 강등팀 하나. 크레모네스의 혹은 레체가 될 것 예. 같고 그다음에 이제 챔스 누가 나가느냐 티켓. 요게 좀 치열하거든요. 근데 꼬모는 이제 마지막까지 어쨌든 해서 최대한 열심히 해서 봐야죠. 챔스 티켓 한번 도전해봐야죠. 지금 3위 밀란이 67점이고요. 네. 4위 유베가 65점. 5위 꼬모가 62점이니까 유베랑 순위를 바꾸려면 이게 골득실은 지금 꼬모가 위입니다. 그렇죠. 석점이 필요한데 유베도 뭐 어쨌든 이번에 네. 드롭을 했기 때문에 끝난 상황은 아니다. 3경기에서 이 정도면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거든요. 3경기고 3점 차이밖에 안 어. 나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고 사실 만약에 꼬모가 챔피언스리그 나가면 그것이 결정되면 우리 방송에 알베 한번 초대하죠. 아, 그 꼬모 유베가 못 나가니까 네, 왜 그렇게 탈락하게 왜 됐죠? 악취미가 생기셨네, 형님. 아니 조회수를 아니, 원래 생각해서 그런 분이 얘기한 거야. 아니셨는데. 아 조회수를 생각해서. 어허, 참네. 네, 이거. 자기 팀 좀 잘 나간다고 이제 딴 팀 개무시하고 아니, 왜 이거 어떻게 개웅십니까? 저기 이주원의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예. 방송을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방송을 생각했다고. 아 저 이 방송 많이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드리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스 몰빵입니다. 그래서 대폭 이 어린 선수들과 로테이션을 가동했는데 네. 발렌시아를 잘 잡아냈고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는 에스파뇰을 이긴 거를 떠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지난 회차에 저희가 얘기 드렸던 무리뉴가 진짜로 올 것 같은 그림이 지금 나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리얼로 지금 나와요. 네. 그래서 일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플로트를 돌렸는데 승리했기 때문에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아스날 원정으로 오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 재밌었습니다. 이 경기가 로테를 돌린 경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로테. 네. 로테를 돌리면 다시 주전들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180도 그게 180도 약간 사실 발렌시아 입장에서 상대가 챔피언스리그에 올인하고 그 로테이션 돌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경기 잡았어야 되고요. 발렌시아도 지금 잔류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승리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였어요. 그런데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훨씬 재밌게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보통 4-4인데 오른쪽 윙어 아드시메오네가 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드시메오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5-4-1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시에는 5-4-1로 많이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 위치에 몰리나가 나왔습니다. 몰리나. 그래서 몰리나가 윙어와 윙백과 뭐 풀백을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몰리나가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을 초반에
두 차례 시도하거든요. 모리나가 요즘 폼도 올라오는 데다가 아스날전 때도 그렇고 빠따 가끔 터지는 게 되게 위협적이에요. 요즘 빠따로 골 오우, 봤고요. 네. 그리고 그 빠따가 진짜 무섭습니다. 여기서도 골대 맞히는 장면이 있었는데 진짜 헉소리 나오는 네. 슈팅이었고요. 다만 어린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좀 드러났어요. 경기 전개는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그 오른쪽 풀백이자 오른쪽 센터백 3백 형태에서는 센터백인 보냐르, 왼쪽에 이제 훌리오 디아스 풀백이죠. 그리고 미드필더 모르시오, 그리고 최전방에 라야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경험 부족을 드러냈고요. 저는 다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모르시오 같은 경우에는 귀행두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귀두? 왜냐면은 그 헤어스타일 때문에 아하. 프라이스타일은 차이가 있지만 예. 미들라인에서 끊임없이 뛰면서 머리 찰랑거리면서 뛸 때 야 귀행두지 아니요?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거든요. 다만 최전방에 있는 라야네가 전문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엇박자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들라인의 바르가스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팀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았거든요. 그리고 마무리가 아쉽다는 생각이 계속 들 때쯤 그때쯤 바로 어린 선수 2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2명이 일을 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2명 네 사실 미겔 쿠보하고 이케르 루케 선수가 제가 보기엔 엄청 성장할 것 같아요. 아, 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 선수다. 네. 미겔 쿠보, 이케르 루케. 네, 이케르 루케가 먼저 네. 골을 넣고 어. 미겔 쿠보가 이제 두 번째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미겔 쿠보 골은 이 발렌시아가 항의하는 부분은 그리즈만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리즈만이 연계해 줬는데 그리즈만 오프사이드 아니냐. 그래서 수비를 포기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부심이 보통 그 좀 늦게 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프사이드라고 생각해서 쫓아가는 속도를 좀 늦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항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온사이드였거든요. 그래서 골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미겔 쿠보가 끝까지 플레이한 게 좋았던 거죠. 그리고 미겔 쿠보의 움직임과 슈팅 장면 보면 이거는 골이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비했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이었으니까요. 경기 끝나고 나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 2명의 선수 칭찬하면서 이거는 자신이 공이 아니라 페르난도 토레스의 공이다. 지금 B팀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체 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습니다. 토레스의 아이들이. 아, 토레스의 작품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2의 앞으로 기분에 아하, 약간 어떻게 그런 될지 좀 느낌으로. 봐야 제2의 됩니다. 기부야. 어. 제가 이거 입중계할 때 그 채팅창에 현지에 사시는 분이 야 이거 이러지 말고 미겔 쿠보랑 이케 루케 투입해라. 오. 지금 뭐 하냐. 애들 지금 슈팅 제대로 못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아, 사실 어린 선수들까지 다 알기는 쉽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미겔 쿠보하고 이케 루케를 모르니까 네. 잘하나 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근데 딱 들어와서 따닥. 토레스가 정말 잘 키웠다고 그 아,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지대로네. 들어오자마자 따닥 골을 넣으니까 이분 진짜 대단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었다. 어.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부상도 많은데 몸 상태가 안 좋은 선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셀로트도 안 좋고 그죠. 훌리안 알바레스도 안 좋아요. 100%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 남은 건 물론 이제 5위 베티스하고 승점 차가 벌어져 있으니까 챔피언스리그는 나간다고 봤을 때 지금 남은 거는 챔피언스리그 우승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나죠. 그리고 4강 1차전이 펼쳐지기 전에 슈퍼컴퓨터가 본 결과에 따르면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아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승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평가받는 팀이라는 얘기예요. 4개 팀 중에. 내 팀 중에서 네팀 이제 중에는. 가장 전력이 약하다고 평가하는 네. 건 맞죠, 사실. 리그를 놓고 봐도 그렇고. 그래서 정말 올인해야 되거든요. 하필 여기다가 1차전이 홈에서 1대1이잖아요. 그렇죠. 홈에서 못 이기고 왔기 때문에. 네. 홈에서 강하고 원정에서 약하다는 약한 편. 건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메오네 감독도 2차전에 올인하고자 지금 뭐 선수단 구성을 이 경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사실 이거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하지 못했으면 우승 결정 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우승 여부를 엘클까지 끌고 갔고요. 그리고 음바페가 지금 부상이잖아요. 그래서 엘클에 못 나온다고 해요. 지금 여행 중이고 놀러 다니는 것 같은데 예. 정신 차려야죠.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좀 그 팀 자체의 분위기가 이번 시즌 레알이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음바페도 뭔가 지금 집중을 이 상황에 약간 못하는 느낌을 그런 장면에서 봤죠. 지금 어떤 비슷한 느낌이냐면 그거 이제 음바페를 비롯해서 다른 선수들은 이제 우승 그 레이스는 끝났고 끝났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야? 월드컵이야 월드컵이에요. 이제 월드컵 월드컵. 집중하고
팀은 다음 시즌부터 이게 새 감독 이제 오면 잘하자. 레알 팬들이 열받는 부분이에요. 지금 음바페가 하는 행동 자체는 물론 햄스트링 부상이 있으니까 네. 그걸 이해를 뭐 그럴 해야 수는 되는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월드컵을 위해서 몸 관리에 들어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다. 그죠? 이런 얘기를 그럴만하죠.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2골 넣었습니다. 근데 역시 음업비왕이라고 음바페 없으면 비니시우스가 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비니시우스가 골 넣는 2골이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맞아요. 왼쪽에서 중앙 들어오면서 패스 주고 원투 패스 받아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패스를 처음에 곤살로에게 받았을 때 안쪽으로 한 번 더 쳐놓고 마무리 짓는 침착함이 빛나는 첫 번째 골이 있었고 네. 두 번째 골은 템포 자체가 너무 빨랐습니다. 벨링엄의 힐패스를 들어가는 속도 그대로 그냥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다만 아르벨로아 감독에게 좀 아쉬운 부분은 비니시우스 풀타임 뛰게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래도 해트트릭 하게끔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었고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건 주드 벨링엄 컨디션 좋아요. 네. 그리고 비니시우스 골맛 봤습니다. 어. 그런데 전체적인 폼이 좋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 팀 폼이. 그러니까 맨디는 부상당했고 그리고 수비는 여전히 불안하고 중원은 어수선하고 마스탄토노는 첫 터치도 제대로 못하고 예. 이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도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잘 마무리 한번 해보고 월드컵 끝난 다음에 팀을 다시 만들어보자. 새로운 감독 얘기가 많으니까요. 뭐 그때 두 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무리뉴가 돌아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우리가 농으로 봤었던 네이버 4주 전문가가 2026년에 반짝 전성기가 온다처럼 진짜 와가지고 뭘 할지 그러면 그것 또한 진짜 드라마인데. 근데 이제 반짝선 선기가 와도 2026년이니까 네. 전반기만 잘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27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럴 수도 어. 있어요. 벤피카가 무패를 달리긴 했습니다만 우승은 포르투고. 네, 그렇죠. 포르투가 있죠.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진짜. 근데 돌아온다면 다른 의미로 엘크리든 라리가의 스타 감독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주목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무리뉴 감독이 하나는 우승할 것 같아요. 뭐든. 네, 하나는 우승한다. 챔스든 코파델레이든 뭐 라리가든. 리가든 근데 챔스 우승하면 그건 대박이죠. 챔스 3번 우승한 감독 미친 되는 거야. 거예요. 그 중에 트래블 포함. 네. 여하튼 하나는 우승할 것 같고 무리뉴 감독에게 주어진 시간은 2년이라고 봅니다.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2년 이상 무리뉴로 가지 않을 그래. 가능성이 커요. 나이도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시즌에 선수단 정리예요. 선수단 장악이고. 그러니까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네. 팀 내부 불화설 계속 나오고 나오고. 막 외부에서 공격하고 이게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무리뉴 감독이 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스타들을 한 팀으로 만드는 것. 그죠. 그러면 결국 스타들은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을 다시 영입하려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리뉴 감독이 한 2년 정도 팀을 좀 원상 복구시키면 하나로 뭉쳐 놓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진짜 개혁적인 감독 데리고 와서 또 개혁을 한다 이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오랫동안 뛰었잖아요. 정말 풀어줬던 감독이거든요. 그죠. 또 하고 싶은 거 해봐 네. 이랬던 감독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와서 능력 있는 감독이지만 음바페에게 비니시우스에게 너 뛰어야 돼. 압박해야 돼. 수비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잘했는데 음바페 개인 기록 보세요. 라리가 득점 1위고 챔피언스리그 득점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하는데 백가는 수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볼이 없을 때 경기당 활동량이 8km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안 뛰면 이거 문제거든요. 그죠. 요즘 축구 현대 축구 선수에서 이 나이의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한다라는 부분이 좀 이질적이죠. 인질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우리가 메시나 호날두를 얘기하면서 했는데 그 정도의 생산성인가? 는 아니죠. 그럴 수 솔직히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의 생산성인가? 어. 그거는 한 시즌 막 40골, 50골씩 박아야 되는 건데. 한 해 90골 막 이렇게 넣고. 네. 그래야 되는 건데 그 정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람들이 시선이 비니시우스가 하도 이게 뭐 말이 많고 미슈가 많으니까 이슈몰이를 하니까. 그쪽으로 좀 갔다가 음바페도 보고 나니까 얘도 너무 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볼 이런 거 수밖에 아니야? 없는 게 얘도 너무 부상당하고 안 뛰고 수비 안 하고 뭐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초점을 생각보다 수비하네 약간 이런 느낌? 음바페에게 초점을 맞추면
음바페가 파리 떠나서 레알 와서 우승을 못해. 네. 근데 덴벨레 거기서 트랩을 했어. 그리고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에이,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예전에 오원이 미니 트랩을 한 다음에 맞아요. 리버풀에서 레알로 왔잖아요. 네.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려고. 근데 저기는 이스탄불 기적 썼잖아요. 그쵸. 근데 오원은 챔피언스리그 여기서 우승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선택을 왜 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팀으로 보면 음바페가 온 다음에 무관인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 모양새가. 그치. 그래서 누구 말 맞다나 덴벨레랑 음바페랑 누가 더 뛰어난 선수야? 라고 했을 때 약간 이게 지금 그 트로피의 그림이 그렇게 돼가고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음바페가 수비적인 역할을 최대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종종 비니시우스가 음바페 따라서 수비해요. 얘도 안 뛰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쟤도 안 뛰는데 내가 왜? 약간 뭐 이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잘 돌아가는 집구석이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 정리를 어떻게 할지 선수단 장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전반부터 뛰게 만들어야 되고 만약의 경우 음바페가 뭐 전반부터 뛰게 했는데 뛰는 양이 그래도 모자르다 싶으면 한 명에 그쳐야 돼요. 맞아. 2명은 안 돼. 2명은 안 돼요. 음바페만 논외로 쳐주든지. 네. 그러니까 음바페만큼 골을 넣어 이렇게 욕을 생각보다 하든지. 비니시우스는 수비를 해요. 네. 걔 사이드에 있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사이드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상대 풀백 올라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이드 윙어들이 있었을 때는 어쨌든 2대1로 마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걔는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있어. 재미나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사이드에 가 있으면 그러니까 수비시에 사사이잖아요.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사이드에서 플레이할 때는 해요. 그런데 음바페하고 비니시우스를 투톱으로 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사사이 때 수비가 비니하고 음바페가 전방에서 압박해야 되잖아요. 이때는 애매하게 하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이거는 제가 뭐 정확하게 수치를 본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가지고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감독이 잡아야 되니까 카리스마 하면 또 카리스마 뭐 아닙니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또 네.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빠그라지면 새 시즌 연속으로 무관되면 그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안 돼요. 이거 치명상이죠. 너무 치명상. 그래서 페레스 회장이 지금 고심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잘못하면 장고 끝에 악수인데 그럴 수 있죠. 무리뉴의 복귀, 레알 마드리드 복귀가 어떤 그림일지는 어쨌든 다음 시즌 라리가를 보는 재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몇 가지 이유는 있어요. 결국 그때 무리뉴를 선택을 한 것도 결국 과르디올라의 바르셀로나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그 팀을 어쨌든 이겨본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무리뉴 선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뉴도 제가 뭐 선수한 장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카시아스하고도 마찰이 있었고 그쵸. 헤어질 때도 뭐 모양새가 그렇게 좋다고 좋죠. 보기도 되게 어렵고 좋은 그림이 아니었죠. 네, 그러다가 뭐 무리뉴가 그 바르셀로나 코치 눈 찌르고 막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잖아요. 재밌었죠. 네. 그때 엘클은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최고의 재미를 주는 엔터테인먼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전쟁. 정말.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좋은 면만 얘기해서 그렇지 나쁜 면 얘기하면은 또 있죠. 은근히 많아요. 맞아요. 나쁜 부분이. 그런데 지금 상이 그만큼 안 좋다는 급박하다, 거지. 긴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리고 그때 있겠죠. 생각하면 그때가 16강 마드리드 시절 아니에요. 무조건 16강에서 뭐 리옹한테 리옹만 잡혀, 떨어지고 맨날 뭐에 떨어진 그 잡혀. 시절인데 그걸 어쨌든 무리뉴가 와가지고 깼죠. 4강까지 네. 끌어올렸으니까 아니, 그 당시 패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리가 한 번이랑 코파델레이를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저는 그 무리뉴가 한 3년 이끌었나? 네. 그랬는데 그 무리뉴 일기 때 우승 트로피 3개예요. 그러니까 라리가, 코파 그리고 스페르코파 스페르코파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3개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아니 뭐 무리뉴가 우승 트로피 3개에서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무리뉴 감독 인생 통틀어서 26개인가 우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승 트로피하고 굉장히 친근한 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시절에 바르셀로나 그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구랑 경쟁했는지를 생각하면 엄청난 거긴 해요. 그때 물론 우승 못할 수도 있고 경기력이 나쁜 경기도 있을 수 있지만 자타공인 유럽 최고의 팀이 바르셀로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팀을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줬으니까 무리뉴의 그 리더십이라든가 아니면 주의 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검증도 된 거거든요. 거고. 다만 이제 무리뉴가 10년 동안 좀 잠잠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63입니다. 네. 그때랑은 다르니까 그걸 한번 봐야죠. 많이 나이가 들었어요. 네. 아니 그래도 뭐 키부 감독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네, 저는 뭐 항상 무리뉴 감독에 대해서는 인테르와는 뭐 궁합이 워낙 좋았던 사람이니까. 네.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결과만 봤을 때 밀란은 사스올로를 뭐 잡고
유베 베로나가 비기. 밀란이 이제 사스올로한테 졌죠. 졌죠. 예, 잡았단다. 예. 예. 그러면서 베라르디가 또 골을 넣습니다. 베라르디. 밀란을 상대로 해서. 밀란 상대로 해서 베라르디가 이게 12골째예요. 이 정도면 사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베라르디보다 많이 넣은 선수들이 최근 선수인데 아버지 키에사입니다. 엔리코 키에사가 14골을 넣었어요. 밀란 상대로. 근데 그때는 70주 시절이라 잘하던 그죠? 피오렌티나도 괜찮은 팀이었고 이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베라르디 그러니까 사스올로는 사실 2부로 강등도 됐었고 물론 괜찮은 팀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걸 생각하면 진짜 거의 미친 듯이 많이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토모리가 일찍 퇴장해가지고 퇴장이 24분 만에 네. 경고 누적 퇴장이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다이렉트도 아니고 10분 되기 전에 이제 하나 받고. 카드 하나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멍청 카드 한 장이 있는 선수면 해서는 안 되는 파울을 해가지고 네. 예, 멍청한 파울을 해가지고 퇴장당했고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났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격 기회 많이 못 만드는 밀란인데 숫자도 이제 부족해 버리니까 뭐 사실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없었어요. 이 경기는 사실 레앙한테 왔던 첫 번째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넣었어야 어떻게든 뭐 좀 되는 경기였는데 실점도 너무 빨리 했고 그래서 밀란 입장에서는 뭐 이 경기 X 0점인가 그래요. 아이고. 밀란이. 이게 아마 굉장히 아마 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게 0.2면. 그래서 알레그리 감독에 대한 그 원성이 되게 자자한데 어제도 우승 경쟁을 하다가 지금 내려와서 챔스 티켓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됐으니 이게 좀 그게 좀 비현실적이에요. 우승 경쟁을 하던 팀이 지금 내려와서 챔스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승점을 너무 많이 잃어버려서 마지막에 막판에 너무 단조로워진 게 아쉽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이 모드리치가 지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세리가 이제 선발로 나왔는데 좀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는 마티치가 있거든. 마티치가 지금 미들에서 마티치가 맡은 임무는 단순합니다. 제가 저기 모드리치가 됐건 뭐 야샤리가 됐건 간에 저기 플레이메이커 레지스타부터 시작을 하니까 쟤 하나만 조심하는데 근데 마티치가 그 책으로 그런 거 막는 건 또 잘하거든요. 예전부터 그런 거 하나는 그러니까 야샤리가 무리뉴의 딱 공을 잡고 뭘 하려 그러면 거기서 상대의 압박에 들어오면 그거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안 쓴 것도 있어요. 얘가 벨기에 리그에서 넘어온 애인데 벨기에 리그랑 여기랑 일단 다르고 그죠. 그다음에 너무 기용이 물론 본인 부상도 있고 그렇긴 했는데 너무 기용이 안 되고 기용이 안 되는 이유는 모드리치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긴 한데 너무 기용이 안 되다 보니까 감을 잡는 게 시즌 막판인데도 좀 어려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사스올로가 또 못하는 팀도 아니고 괜찮은 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미들부터 그렇게 잘 풀어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냥 밀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베 베로나 비기면서 유베도 꼬모, 그러니까 유베 꼬모는 이거 마지막까지 모릅니다. 네. 이 경기는 유벤투스 입장에서 무조건 잡았어야죠. 이겼어야 되는 잡았어야죠. 경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득점 기회를 못 맞는 것도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골을 못 넣었어요. 네. 골을 못 넣은 거에 그냥 그치게 됐고 유베는 근데 이것도 동일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이 경기 한 골은 블라우비치가 프리킥으로 한 골 넣었거든요. 블라우비치가 이제 프리킥을 되게 잘 차는 선수라 그걸로 하나 넣었는데 그거 말고도 골을 넣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미 강등이 결정된 팀이랑 지금 홈에서 경기하는데 승점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이 시기에 강등 결정된 팀이랑 경기하는데 이거 못 이긴다? 무조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긴 건 스팔레티가 4월의 감독상 받았다면 이 경기에서 받았어요. 4월의 감독상. 그거 받고 이거 무승부 때리면 아. 이러다가 만약에 챔스 티켓 놓쳐봐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뭐 스팔레티 책임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뭐 그렇긴 하지만 어렵지만 네. 사실 유벤투스도 사실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이게 보드진이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뭘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젊은 팀으로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가겠다? 그럼 꼬모처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당장 지금 이겨야 돼. 뭐가 됐든 간에 타이틀 하나 따오겠다. 그러면 인테르처럼 해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이게 방향성을 설정해가지고 나가야지. 지금 이것도 애매하게 뭐 이것도 젊은 팀도 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우승도 하고 싶고 이래가지고는
어느 것 어정쩡하게 하나 가는. 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물론 그 얘기는 있어요. 엘카는 아넬리랑은 다르게 별로 그렇게 축구팀에 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그 있어요.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쓰고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적정하게 해라. 근데 원래 아넬리 가문은 전통적으로 아주. F1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 유벤투스도 그렇고 유벤투스가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네. 팀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찬란한 네. 역사를 쌓아온 건데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상황을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뭐 인테르 스쿠데토는 다시 한번 축하할 일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바르셀로나도 뭐 이번 라운드 바로 돌아오는 라운드에 확정이 될 수도 있죠. 이번 라운드는 가능성이 모르겠고요. 좀 높아요. 네, 엘크리기 때문에 네. 모르겠고 높아. 그래도 다음 라운드쯤에는 결정하지 않을까. 네. 늦어도. 아스날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스날 그래도 차근차근 잘 아우, 쌓고 네. 있어요. 많이 올라왔어. 일단 풀럼전 잡은 게 어. 경기력이 좋아서 야, 우리 다 우승하고 만나자.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 아스날 우승 확정되면 아스날 유니폼 입고 올게요. 이게 지금 약간 웃음이 아니, 이게 지금 왜? 이거 전형적인 추맨 조롱 웃음이야, 웃음인데. 야 추맨 우리 모두 웃음이야. 우승해서 만나자 하면서 너는 좀 안 될 거야. 약간 그 아니야. 추맨 웃음인데. 아니 인테를 우승해서 인테를 입고 왔으니까 네. 아스날 우승하면 또 아스날 입고 오겠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세분 다 우승하면은 와인이라도 샴페인이라도 준비해놓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좋죠, 네, 좋죠.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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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스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일정이 괜찮더만. 네. 웨스트햄만 잡아놓으면 그 일단 경기 수가 이제 괜찮구나. 몇 개 안 남았는데 맨시티가 경기가 좀 많은 거? 네. 뭐그 정도. 제가 한 4월 13일쯤에 앞니를 박아요. 아, 네. 네, 틀리 4월 생활은 13일이요? 아니 5월 13일이야. 예, 예, 예. 나 정신이 없네. 지금 4시 13분이니까 지금 그걸 보고. 네. 자, 5월 13일쯤에 아, 예. 앞니를 박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틀리하고 안녕이니까 아. 네. 아마 그때쯤에는 결정이 안 났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 세 났을 팀,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그때 그 후에 결정 나면 와인 한 잔 같이 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또 술 드시기 좀 그러니까. 네네. 네. 어.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네. SL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